네, 여러분, 이번 주 윤석열 탄핵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과연 헌재에서 탄핵 판결을 내릴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이번 주에 탄핵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 윤석열의 탄핵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찬반이 엇갈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리에서 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 윤석열 파면 그날을 왜 국민은 고대하고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파면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국민의 불행과 분노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의 불법 무단 행태를 정당화시키고 있고 또 합법화시키고 있는 행정부, 사법부의 망가지는 모습 정말 처참합니다. 법과 제도, 민주주의를 망치기 때문에 국민들은 괴로워하고 있고 그의 파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헌재도 사실은 지금 존립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탄핵 집회. 언제까지 상식과 법치가 무너지는 한국의 현실을 봐야 될까요? 정말 국내외, 해외에서도 많은 한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거짓말과 위선, 이 바보로 전락한 듯한 이 참모들의 또 다른 거짓 변명과 뻔뻔함은 도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는 헌법재판소마저 그 존립의 위기 속에서 이번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운명을 가를 이번 주 대한민국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비상계엄이 반헌법, 불법적이고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또 윤이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주로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요. 헌재의 결론은 이제 시간 문제로 나와 있고 대체로 이번 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가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은 왜 분노하는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법 앞에 평등을 실천해야 될 사법부의 추락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사법사상 최초로 윤석열에게만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초과되었다고 판단해서 법기술자 지기현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권리와 신뢰를 저버렸죠. 윤석열을 감옥에서 탈옥시켰다. 이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법원, 그리고 사법부. 그 불공정성과 특혜성 판단은 국민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고 합니다. 사법부의 추락은 민주주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오만한 검찰이 더하죠. 법률이 보장하는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구속 사건과 관련 업무는 다시 1단위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오만불순한 탈법 행태는 정말 국민의 가슴을 시게 만듭니다. 대법관이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했지만 검찰과 법원의 이런 신뢰 훼손은 민주주의 제도의 실패로 귀결되고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는 매일처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뢰를 망치는 그런 행동,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죠. 윤석열은 대통령 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은 봐버렸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망나니 같은 술버릇, 누구에게나 반말을 하는 그런 반말투, 기본 예의를 상실하는 오만한 구두발, 잦은 격분, 잦은 거짓말, 이런 시대착오적인 천박한 검사 윤석열의 이미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대통령 자격을 상실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런 구둣발은 일시적인 어떤 행태가 아니라 그 반복해서 나타나는 행태, 그 행동에 이미 국민들이 질려버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데요. 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요. 오직 야당을 말살하고 야당 대표를 깜방에 가두려고 한 것만 도드라졌죠. 해외 순방을 가고 국내 지방을 가도 그 술 타령이 주요 보도 메뉴였고 늘 술잔 드는 모습, 술에 취한 모습, 횟집에서 나오는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 저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둘 수 있습니까? 이거 여야의 문제나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귀의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서로 헌재가 기각으로 대통령을 복직시킨다면 제대로 된 제2의 비상계엄은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가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 복귀하게 되면 제대로 된 계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김건희 일당 외에는 국민 모두를 지옥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야당에게는 경고용이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이 실제로 군인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의원들을 끌어내라. 네 명이 한 명씩 끌어내라. 이런 식으로 강제 행사력을 했다는 얘기들이 정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두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이것은 정말 국민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의 돌발 행동은 국민을 더욱 불안케 하겠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은 예상하지 못했는데도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행했던 것입니다.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예측 불가능성을 국민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후보 시절에 저렇게 손에 임금왕자를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는데도 저런 행동을 하는데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고 예측 못했습니다. 저런 미신에 빠져서 저런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독교 신자들은 저 사람을 믿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리부동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검찰 조직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행정부 내의 독립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것도 사유화되어 버렸습니다. 철저한 하부 종속기관을 전락했죠. 상호 견제 감시는 사라지고 국민의 대표 공직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유와 맹목적인 굴종은 민주주의 제도를 망치는데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사원이 망가졌다는 저런 여론조사를 보면 문자를 주고받은 저런 것이 얼마나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가 수치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면의 날은 밝았습니다. 헌재는 자멸을 선택한 그를 파면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 그를 복귀시킨다면 헌재만 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를 불행과 불복종, 밀란에 빠뜨려서 결국은 국가가 파탄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헌재는 그것을 두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